와타나베 사와코는 일본 에히메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꽃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와코는 꽃집을 차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대도시에서 좀 더 배우기 위해서 24살의 나이에 오사카로 이주하게 됩니다. 사와코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고 혼자 사는 것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 샤워실을 공유하는 공유주택에서 룸메이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난 8월 테루미라는 한 여성도 공유주택에 들어오게 되었죠. 하지만 테루미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테루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히로시마에서 엄마와 엄마의 남자친구, 남동생 2명과 함께 살았는데요. 엄마의 남자친구는 테루미의 엄마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방망이로 때리기도 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테루미를 성폭행했죠. 하지만 테루미는 이 사실을 알면 엄마가 슬퍼할까봐 걱정되었고 너무 무서워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테루미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엄마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까지 했었습니다. 엄마의 남자친구는 그 사실을 알고 아이를 낙태하라고 마구 화냈지만 이미 낙태가 가능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테루미는 결국 엄마 몰래 집에서 출산했지만 아기는 사산했고 엄마의 남자친구가 그 아기를 댐에 버렸던 충격적인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테루미는 엄마를 슬프게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강아지 시체를 숨기는 일도 있었죠. 그렇게 테루미는 무슨 일만 생기면 숨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테루미는 공유주택에 들어와서 룸메이트들과 잘 지냈고 특히 사와코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테루미 역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급여가 낮아서 늘 돈 문제에 시달렸죠. 테루미는 사와코와 가까워지자 사와코의 운전면허증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면허증으로 약 220만엔, 한화 2천만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죠. 안경을 벗고 속눈썹을 붙이는 등 화장을 진하게 한 뒤 최대한 사와코의 사진처럼 보이도록 노력해서 대출 담당 직원을 속였습니다. 테루미는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공유주택에서 300m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금방 바닥났고 대출 가능한 한도액도 이미 초과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았으며 갚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직원들이 사와코를 찾아와서 모든 것이 들통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테루미는 공유주택을 나와서도 여전히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집을 자주 들렀습니다. 그리고 테루미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고 하며 그 공유주택에 사는 친구들을 모두 새 아파트로 초대했죠. 테루미는 사와코에게 24일 오후에 파티를 위한 쇼핑과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테루미의 아파트 밖 CCTV에 오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사와코와 테루미가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공유주택 룸메이트 중 한 명이 사와코에게 어디 있냐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사와코에게서 지금 테루미의 집에 있고 파티 준비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약 15분 정도 지난 후에는 테루미가 혼자 공유주택으로 와서 사와코가 아파트에 혼자 남아 파티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고 곧 있으면 이곳으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 몇 분 뒤 사와코에게서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파티에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나 빼고 재미있게 놀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테루미는 확인해보겠다며 혼자 아파트로 갔고 다시 공유주택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사와코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했죠. 또한 사와코가 자신과 파티 준비를 하면서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만나러 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공유주택 사람들은 테루미와 그렇게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사와코 없이 파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크리스마스 파티를 취소했습니다. 한편 다음 날인 12월 25일 사와코의 가족들은 사와코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와코의 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12월 25일 당일에 현금 인출기에서 10만엔, 한화 약 100만원을 인출한 기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CCTV 속 여성은 사와코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와코가 살고 있던 공유주택 룸메이트들에게 물어본 결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모리시마 테루미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2월 29일 경찰이 테루미의 아파트에 갔을 때 테루미가 사와코의 시신을 토막내고 있던 끔찍한 흔적을 발견했고 즉시 그를 체포했습니다. 테루미는 12월 24일 사건 당일 사와코에게 혼자 파티 준비를 마무리하게 하고 자신은 공유주택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간다는 사와코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 아파트로 와보니 사와코가 쓰러져 있었으며 이미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다시 공유주택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사와코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이후로 3일 동안 사와코의 시신을 숨기기 위해서 토막낸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살인이 계획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검에 따르면 사와코에게서 수면제가 검출되었고 사망한 원인은 질식사였습니다. 게다가 테루미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테루미의 컴퓨터 검색 기록에는 뼈가 산산조각 날 수 있는지, 남을 깜짝 놀래게 하는 방법,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 사람이 사라지면 은행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의 수상한 검색 기록 등을 다량 발견했죠. 12월 25일에는 테루미가 사와코의 소지품 중 하나였던 카드를 빼앗아서 10만엔, 약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테루미가 사와코의 은행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은 CCTV에 모두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 테루미는 마트에 가서 세제, 작은 칼, 톱, 도마, 쓰레기 봉투 등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테루미는 욕실과 부엌에서 사와코를 토막낸 것이었습니다. 테루미의 변호사는 테루미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무언가를 숨기는 습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적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와코의 시신을 숨기기 위해 토막내기만 했을 뿐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죠. 또한 테루미가 공유주택에 간 15분 동안 다른 누군가가 아파트에 침입해서 사와코를 살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테루미의 인터넷 검색 내역과 그동안 피해자 몰래 신원을 도용해서 금융범죄를 저지른 것, 수면제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테루미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모리시마 테루미는 와타나베 사와코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테루미는 여러 번 항소했지만 대법원 측이 기각했고 모리시마 테루미는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테루미의 아픈 과거가 범죄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만큼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기를 바라겠습니다.